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안녕하세요. 사주테라피 현암 김우진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e스포츠 선수들의 사주풀이를 준비해봤습니다. 2년 전에 김대호 감독, T1 선수들의 사주풀이와 작년 롤드컵 승부 예측 영상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e스포츠와 사주 명리학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e스포츠 관련 영상을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썸머 시즌 1위를 달리고 있는 농심 레드포스 선수분들과 감독님의 사주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프링 시즌보다 훨씬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명리학적으로도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농심 레드포스는 2020년 12월에 창단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팀인데요. 신생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우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현재 성적과 운이 어떠한 상관계가 있는지 저도 준비하면서 참 궁금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포지션의 리치 선수의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명국입니다. 사주의 기본적인 성격인데요. 리치님은 자존심이 대단해서 지는 걸 싫어해요. 이 갑오일주의 소유자분들은요, 추진력도 되게 강하고 자존심 강하고 지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갑인데요. 이렇게 갑, 인 같은 글자들이 많은 겁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게 인과 오는 합의되어 있어서 가족과 친구들 간의 유대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건강 체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를 알 수가 없지만 요 사주만 놓고 볼 때는 수기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이 좀 있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물이 없는 경우는 신장이 좀 나쁠 수 있고요. 아직은 뭐 문제는 없죠. 그 다음에 검정색이 본인한테는 잘 맞습니다. 옷이라든가 이런 거 검정색 입고 다니는 게 좋고요. 수영하면 참 좋습니다. 자, 이번엔 대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은 10년간의 운을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어렸을 때 6살에서 15살입니다. 이 운은 사실 공부는 잘 안 합니다. 친구, 동생 이런 동료라기보다 이 운에서는요, 사실 공부는 안 합니다. 친구, 동생 이렇게 어울리면서 노는 운인데요. 아마 이때 오락 게임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이런 운에 좋은 친구를 만나서 본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운이라고 그래요. 자, 직금운이 16에서 25살 운입니다. 이 병진대운은요, 이 굉장히 좋은 운입니다. 이런 운은 식신편제 운이라고 그래서요, 공부 잘하고 생활 환경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향후 뒤에 운의 흐름을 보면은요, 26, 36, 46 이런 운들이요, 굉장히 이 재물 축적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55세 전까지 이 기간 동안은 큰 돈을 벌지 않게 되냐. 그리고 특히 이 46세 운에서는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 것 같습니다. 다만 56세 이 운은요, 경신대운은 건강관리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나중 얘기지만 자주간 기억을 해두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년의 운, 연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작년은요, 정자년인데요. 본인의 일주인 갑오하고 천극지충이 돼서 건강이 문제되든가 아니면 게임이 잘 안 풀리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작년에는 썩 좋은 해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는 반면에 정관정제운이 들어와서 아주 좋은 운입니다. 이 축이라는 글자는 조력자거든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능력 일정 받는다. 자리가 굳히고 다져지는 해입니다. 축이라는 해는 정제로서 좋은 여자가 나타나는 해거든요. 근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0월이나 11월 이 2달 중에 좋은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유가 있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내년 2022년의 운을 보면은요, 내년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유대가 생기고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속면에서는 다소 좀 부족한 게 있고요. 특히 이런 해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감언이설에는 속으면 안 되고요. 투자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은 내년 별로 좋은 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경기에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는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치님의 월 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전반기의 운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5월 같은 달이 굉장히 좋은 달이었습니다. 5월은 이 컨디션도 좋고 모든 게 이렇게 순조롭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달에는 새로운 게임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6월은요. 동료들과 힘을 합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달입니다. 7월은 이 미라는 글자는 천월귀인이기 때문에요.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잘 풀리는 달이고요. 8월은 특히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일을 주도를 할 수 있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8월까지의 이 흐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도 썸머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운 흐름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자, 8월까지는 괜찮은데요. 후반기 9월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특히 9월은 이런 달에는 말이 너무 앞서서는 문제가 되는 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말을 좀 조심하고 자제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11월 이런 뒤에 운은요 상당히 좋아요. 10월 같은 달에는 재물운이 아주 좋은 달이고요. 11월에는 한 가지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이 순간적인 착각, 실수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해결이 됩니다. 12월 아주 좋은 달인데 12월에는 다만 좀 조심해야 될 건 하나가 있는데요. 건강관리는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022년 1월 아주 좋은 달입니다. 그래서 1년에 대한 그 2021년에 대한 성과를 인정을 받고 본인의 어떤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좋아지는 게 내년 1월입니다. 그래서 이 리치님은 올해 전체적인 운 흐름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달이 별로 없어요. 아주 베스트의 해고 운 흐름도 그렇게 흐릅니다. 자, 이번에는 정글 포지션을 가진 피넛 한왕호님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사주 명곡을 보면은요, 피넛님은 신사일주인데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깔끔해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지식한 면도 있죠. 대인관계에서도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아무하고나 쉽게 친해지질 않아요. 사람을 좀 이렇게 고르는 편인데 본인이 그 사람을 선택을 해서 친해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의리와 신의가 있어가지고요, 아주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한번 친해지기는 힘들지만 친해지고 나면 아주 진국인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격이 다소 이 민감하고 세심하고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있는 마음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 이 사라는 글자와 축 이게 다 합의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합의되어 있는 경우는 주변 사람들, 부모, 형제 이런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가 좋은 사주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영향력이 큰 사주라고 보죠. 자, 그런데 이 피넛님은 사주에 보면은 이 초록색이 없잖아요. 목기운인데 목은 재물입니다. 그럼 이게 재물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시에 있을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운에서도 이 재물운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피넛님은 돈은 이렇게 목돈을 만들어서 굴려야만이 큰 돈이 됩니다. 본인한테는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잘 맞는 색입니다. 본인한테 부족한 색을 채워주는 게 행운의 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피넛님의 대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살에서 19살 때인데요. 이때는 사실 반항기가 이게 똘똘 뭉쳐진 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라면 잘 안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부모님이 볼 때는 왜 저런 일을 해? 그렇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집중을 하면은요, 그게 오히려 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피넛님이 이 나이 때부터 아마
게임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잘 된 거죠. 자, 다음은 지금 현재 대운이죠. 20살에서 29. 근데 이 운도 역시 10대 때의 에너지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상관이라는 기운이 이어져 가고는 있는데 10대하고 틀린 건 이겁니다. 이때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한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 일들, 그런 일로 돈을 버는 운입니다. 그런데 이 운은요, 사실은 신해라는 운은 이 일주 신사하고요, 사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많고요, 이동도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운 자체는 돈이 되는 운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사람들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다툼 이런 거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분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향후에 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피너님은요, 30대 이후에는 사실 이 인성이라는 운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공부, 연구,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 운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은 사실 20대에 다 벌어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30대 이후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깊이 있게 연구한다든가 공부한다든가 또는 전략을 짠다든가, 아마도 당연히 30대 이후는 감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업보다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너님의 연운, 1년 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운을 잠깐 보면은요, 작년은 어려움에 벗어나서 새로운 조직, 새로운 팀원과 일을 새롭게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변곡점이 되는 해죠. 변화가 시작되는 해가 작년이라고 보고요. 2021년 올해는 사실 애를 많이 쓰나 결과는 좀 약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런 해는 좀 더 팀워크를 갖춰야 되고 연구를 하고 훈련을 하고 이래야 되는 해인데요. 제가 볼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 22년 내년에는요, 이 호랑이 해지 않습니까? 이 인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피너님은 귀인입니다. 이게 천을귀인.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는 조력자의 기운이 작동을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22년부터 한 5년간은 새로운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피너님의 월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 좋은 달과 나쁜 달이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달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나간 달 중에서요, 4월, 5월 이런 달이 굉장히 좋은 달입니다. 6월도 괜찮아요. 4월, 5월, 6월 이런 달이 흐름이 안정적이고 새로운 일을 막 시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달이고요. 후반에 와서는 11월 하고요, 내년 1월이 이게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데 11월은 올해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달인데요. 이런 달에는 몸과 마음이 힘들고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실수, 착각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도록 해야 되고요, 집중력을 발휘해야만이 이 실수가 없습니다. 11월 잘 넘기시기 바라고요. 22년 1월은 대인관계에서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친한 사람과도 어떤 갈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는 각별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달입니다. 이번에는 미드 포지션인 고리님의 사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님은요, 기해일주인데요. 이게 미드는 중간에서 일을 하는 겁니까? 김 PD님. 이 기토라는 게요, 중간을 뜻합니다. 가운데. 그래서 기해일주니까 이게 중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미드 포지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주적으로 보면은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요, 중간에서 조정, 화해,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 주장보다는 객관적으로 중심을 잘 잡는 사주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정제를 깔고 있는 거는요, 정확합니다. 성격이 이렇게 어디 편파적이지 않고요. 이게 특히 이제 돈 꿔주면 돈을 꼭 받아야 되고, 돈을 꾸면 꼭 갚아야 되고, 정확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컨트롤을 정확히 하는 이런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정제라는 거는요, 해라는 건 정제인데 이거는 처입니다. 그래서 처가 처궁에 딱 들어가 있어서 배우자 보기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과 갑기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가 잘 돼 있고 또 도움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용심의 멤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이 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월, 연 이렇게 시는 알 수가 없어 모르는데 대체로 이렇게 합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팀워크가 잘 되어 있는 인간관계가 원활하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고린님은 화의 기운이 부족합니다. 물론 이 시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연월이 심하면 화가 부족한데 이런 경우는 순환기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고요. 운동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잘 맞는 색깔은 붉은색, 따뜻한 색이 잘 맞습니다. 자, 이번엔 10년 운인 대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전 운인 10살에서 19살 운은 어땠냐? 자, 이 운은요, 10살이면 아직 어릴 때인데 이 운의 특성은 주관이 뚜렷해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에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일찍부터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자기가 하는 일을 소신껏 할 수 있는 운입니다. 자, 현재는 20세에서 29세인 병술대운인데요. 이 운은 사실 이 겁재라는 운이 들으면요, 경쟁이 치열한 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에서는 이렇게 쉽게 가지는 않지만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이 병이라는 글자가 정인이라는 기운인데요. 이 정인이 들으면은 불이거든요. 불이 부족한 사주에 확실한 불이 들기 때문에 이 모친, 현실에서는 어머니 또는 사회에서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의지 이런 걸로 강력하게 일을 풀어나가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운이라고 하기 때문에 좋은 운입니다. 자, 향후 대운을 보면은요, 30대, 40대, 지금도 금전운이 좋은 운입니다만은 30대, 40대가 금전운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돈을 잘 모아서 노후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보다는요, 직장 생활이나 또는 이 말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요, 이 교육, 강의, 방송, 유튜브 이런 거 하면 상당히 인기를 얻는 그런 앞으로의 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1년 운, 연운을 한번 알아볼까요? 2020년 작년운은요, 상당히 좋은 운입니다. 2019년 후반부터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름도 알리고 수입도 늘어나는 좋은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올해도 괜찮습니다. 올해는 좀 이게 이동수가 있는 해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생기는데 새로운 사람들과 축이라는 해는 식신의 비견이라는 운인데요. 비견은 동료, 팀, 이런 친구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운인데 이 좋은 결과는 있어요. 이게 다만 팀워크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이 결과가 좀 틀려지는데 전체 흐름을 보면 올해 좋은 팀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년 운인데요. 내년 이민년은요, 고리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과 명예가 함께하는 확실한 해입니다. 그래 내년에는 아주 올해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함께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고리님의 월별 운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저는 좋은 운보다 나쁜 운을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쁜 일이 오래 가고요.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고리님은 올해 조심해야 되는 달이 딱 두 달이 있습니다. 9월하고 10월입니다. 이 두 달은
반드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9월입니다. 9월은 무슨 일이냐면 이런 날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다운이 되거나 압박을 받거나 또 불안초조하고 심지어 불면증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날에는 잦은 실수, 착각 이런 게 있습니다. 게임할 때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9월에는 마인드 컨트롤해서요. 마음을 쫙 가라앉히고 이게 집중을 해야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달입니다.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이 또 나쁘다고 그랬는데요. 10월은 이런 달에는 겁재운이기 때문에 사실 돈이 많이 나가는 달입니다. 근데 돈이라는 건 뭐 필요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때 쓰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런 달에 누구 돈 꿔줬다가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돈 관리는 잘해야 되는 달이다. 간혹가다 이런 달에는요, 어디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겁재라는 기운은 나를 다치게 하는 달이기 때문에 이 건강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9월하고 10월 이렇게 안 좋은 달이 이어서 들어오는 달에는요,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해피합니다. 특히 11월, 12월, 1월 이런 연말에 가서는요, 돈이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9월, 10월만 올해는 신경을 써서 잘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이런 달 굉장히 좋습니다. 9월 이런 달 좋고요. 그리고요, 이 8월 이거 굉장히 좋은 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이라는 글자가 천을귀인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귀인이 들어오는 달이 행운의 달이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도와주는 기운이 있어서 일이 잘 풀리는 달입니다. 8월 좋은 달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디를 맡고 있는 덕담님의 사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담님은요, 사실 덕담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주가 계수일주인데요. 이 계수일주는 상대방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잘 맞춰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담을 잘하는 거죠. 이 사람 다 좋은 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비율을 맞추는 거하고는 틀려요. 상대방의 장점과 약점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대응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덕담님은요, 이 축이라는 글자를 딱 알고 있는데 이 축은 칠살 평관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고요, 끈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딱 누르면은 놓질 않아요. 그래서 끈질긴 게 있죠. 그래서 한 가지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덕담님은요, 자제력하고 책임감은 강한데 가끔은요, 이게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누르면은 소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대범한 마음을 좀 갖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월과 이 무기 합의되어 있어서요, 가족이나 이 주변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는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이라는 글자가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인은요, 이 상관이라고 그래요. 상관은 말하는 그런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덕담님한테 덕담을 해드리면 유튜브라든가 방송을 타면 굉장히 잘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잘생겨가지고요, 이 화면발도 잘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은 이 순환기 건강에는 좀 조심하고요.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하는 게 좋고, 붉은색이 이 몸에 잘 맞습니다. 붉은색이 돈입니다. 근데 사주에 붉은색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운에서 잘 들어오고 있고, 이 인이라는 글자는 불이 만들어지는 글자이기 때문에 돈이 늘 샘솟듯이 들어오는 게 이 사주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덕담님의 대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0년마다 변하는 운을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3살에서 12살 어렸을 때지만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잘 하는 시기입니다. 13살 직금운이죠. 13살에서 22살 운인데 이 운이야말로 아주 바르고 잘 돼 있는 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관인상생이라고 그래서요, 모든 일이 나의 뜻대로 일이 전개되는 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운을 보면은 23, 33, 43 이런 운이 4, 5음이라는 화국으로 흐르는데요. 이 화국은 재국이라고 합니다. 재물. 그래서 23세부터 30년 동안 재물운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특히 20, 30대가
가장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이때 노후 준비 끝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저 43세 이런 운에서는요, 개미 대운인데 이럴 때는 친구나 동료하고 같이 사업하는 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연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2020년은 어땠느냐? 작년에는 대체로 괜찮았던 해입니다. 다만 금전적으로는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뭐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해고요. 올해 2021년입니다. 올해는 개축년은요, 전반적으로 몸과 마음이 컨디션이 좀 가라앉기는 하는 해입니다. 아주 뭐 특출나게 기운이 잘 나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 월운에서 굉장히 잘 흘러가고 있어요. 특히 이 5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흐름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4오미라는 제국이 흐르고 있고요. 8월도 병신월은 정제정인이라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1년 운은 전체적으로는 깔았지만 월운에서는 잘 흐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런 해는. 자, 내년 22년은 대운이 바뀌는 해거든요. 23세로 대운이 바뀌는데 이런 해는 활발하게 활동은 하지만 건강하고요. 말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거나 말을 심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꼭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3세부터 시작해서 43세 4오미 이 운은 재물운이 좋은 운이기 때문에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년부터요. 2025년부터 4, 5년 동안 재물운이 잘 들어오니까요. 그때는 돈과 이름을 알리는 운이 이 연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덕담님의 월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운 중에서요, 좋은 달 있고 나쁜 달 있는데 특히 나쁜 달 같은 경우는 꼭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월별로 이렇게 운세를 쭉 적어놨으니까요. 전체적인 거는 이 자료를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달,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서는요, 3월이 그렇게 좀 좋지 않았던 달인데 이런 달에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달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별일 없이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후반으로 들어와서 5월부터 5, 6, 7 이런 달이 굉장히 좋은 달입니다. 4, 5미는 화국이기 때문에요. 돈이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달이죠. 자, 그 다음에 후반에 가서는요, 대체로 다 좋은데 2022년 1월 요 달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달에는 편인과 상관이라는 운이 들어오면은요, 심리적으로 다운이 되고 또 말실수도 하고 이래요. 이런 달에는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또 즉흥적으로 무슨 말을 하거나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달에는 말 조심, 몸 조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올해 내년 1월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덕담님의 올해 중에서 아주 좋은 달은 10월입니다. 10월은 이 정관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런 달에는 이름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렇게 매스컴에서도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0월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서 이름을 알리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서포터 켈리님의 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리님은 을미일주인데요. 이게 겉으로는 되게 순해 보이지만 은근히 고집이 있고요. 질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을목은 덩굴나무라고 해서요, 굉장히 끈질겨요. 끈질기고 어디다 갖다 놔도 잘 살아나는 이 환경 친화력입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돈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아마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 것 같은데요. 지갑에 돈 떨어지면은요, 신경질이 팍팍 납니다. 그래서 항상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에 있어서는요, 제가 이 켈리님 사주를 보다 보니까 서포터라는 거예요. 서포터는 말 그대로 서포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을일주는요,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 사격하는 게 참 좋은 사주입니다. 손재주가 있어요. 자, 근데 켈리님은요,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을미고 월이 기축인데요. 이런 건 사주로 볼 때 을기충, 충미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사주들은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은 많아요. 강단도 있어요. 그런데 체력이 약해, 체력이. 그래서 몸이 튼튼해야만이 돈도 벌고 연애도 하고 게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체력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검정색이 잘 맞습니다. 검정색, 블랙, 수영하는 거 좋습니다. 물 많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켈리님의 대운을 한번 알아볼까요? 10년마다 변하는 운입니다. 먼저 바로 직전의 운, 11살에서 20살까지 운입니다. 이런 운에는 사실 좀 힘들 수 있는 운이에요. 그렇지만 동료, 친구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10대 후반기가 되는 18살, 고등학교 때네요. 이때부터 운에서는 재물운이 잘 들어와요. 그래서 학생 때이지만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잘 버는 운이 됩니다. 자, 직금운입니다. 21살에서 30, 현재 임진운인데요. 자, 이 운은 진로에 대해서 좀 갈등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고민하지 말고 방향을 빨리 잡아서 밀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이 실속도 좋지만 명분을 확실할 때 방향성을 잡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향후 운을 보니까요. 30세, 31세에서 40세 이후는 마음고생을 좀 할 수 있어요. 마음고생은 하지만 사실 방송이나 예능 이런 걸로는 인기 캡인 시기입니다. 그리고 40대 이후는 혼자보다는 누구랑 같이 일을 하는 게 좋은데요. 켈리님은 혼자 할 생각하지 말고 파트너, 동료, 동업 이런 게 훨씬 좋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연운입니다. 1년 운을 봐야 되는데요. 먼저 작년 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가 대운이 바뀌는 해거든요. 작년 2020년은 경자년인데 작년에는 좋은 해입니다. 특히 경자의 자라는 글자는 천을귀인이기 때문에요. 귀인의 도움이 들어오는 해거든요. 그래서 안정이 되는 해요. 그리고 올해가 대운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컨디션이 바뀝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신축이라는 글자는요, 을묘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는 건강이라든가 이 컨디션 관리에는 반드시 신경을 쓰는 게 좋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잘 견디면 올해는 자리가 잡히는 해입니다. 그 결과가 내년부터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이 이민년입니다. 내년에는 인이라는 글자가 정인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죠. 그래서 이 켈리님은 수기운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임이라는 글자는 아주 좋은 물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달성할 수 있는 해입니다. 에너지가 차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자, 켈리님은 혼자 하는 것보다 뜻이 맞는 이런 동료와 함께 하는 게 필요한데요. 운에서 쭉 보면 23, 24, 25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동료, 이 친구, 함께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후가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이번에는 켈리님의 월 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운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올해 안 좋았던 달과 좋은 달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연운 자체는 조금 힘들 수 있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운 흐름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나쁜 달이 언제였냐면 5월이 문제인데요. 5월은 올해 1년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달입니다. 이런 달에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판단력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부터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넉 달이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이 8월은 사실은 상관운이 들어와서 조심해야 되는 달인데 신이라는 글자가 천을귀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 조력자나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잘 풀리는 달이고요. 9월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달이고 9월, 그 다음에 10월, 11월 이런 달에는 다 재물이라든가 금전, 결과가 다 좋은 달이에요. 그래서 켈리님은 올해 후반기 이제 진짜 좋은 활약은 8월 이후에 두르지 않을까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저는. 자, 그럼 이번에는 농심의 감독인 배지훈님의 사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배지훈 감독의 사주를 보면서요,
이 감독은 덕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주를 놓고 볼 때. 왜 그러냐면 이 김요일주인데요. 사실은 저하고 일주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죠. 자, 포용력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기토는 이 넓은 들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서 조종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팀원들의 얘기를 잘 들어서 그 사람들의 이 장단점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이 칠살이라는 걸 깔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고요, 인내심이 있고 입이 무거워요. 그래서 발설을 잘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 그래서 이런 덕장으로서의 감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유일주는요, 병화가 이 불기운이 있어야 참 좋거든요. 근데 불기운은 모친을 의미합니다. 화생토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기토는 기는 토인데요, 병은 화거든요. 그럼 이게 화생토를 해주는 겁니다. 이 기토의 약점이 좀 에너지가 약한 건데 이 월 자리가 병호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그 끈기가 있고 끝까지 뒷심이 있는 사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글자는 이 천을 귀인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의 도움, 조력자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손재주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관절 부위의 건강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잘 맞는 색은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의 대운 12살에서 21살의 운인데요. 이 운은 사실 좋은 운이 아닙니다. 이 겁재상관운에는요, 이게 10대 공부할 때잖아요. 그럼 반항기로 똘똘 뭉친 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신이라는 글자가 신의 한 수가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신은 천을 귀인이기 때문에 뭔가 삐뚤어진 거를 바르게 잡아주는 이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래도 방향을 잘 잡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운이 22세 운이죠. 22세, 31세인데 이 운은 비견의 식신이라는 운은요, 여러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서 일을 풀어나가는 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게임이라든가 이런 일은 잘할 수 있는 운이긴 하나 이 운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기유라는 글자는 기묘하고 묘유충이 됩니다. 이게 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운에서는 동료, 친구 이런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는 신중하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운에 지금 끝자락이 있기 때문에 넘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32세 운 경술운은요, 이 상관겁재운이 들어와서 이 시기는 잘 견뎌야 됩니다. 건강 문제 이런 거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42세 이운 30년 아주 재물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30대만 잘 넘기면은 이 배지훈 감독님은 이 대운의 흐름이 아주 잘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지훈 감독의 연운을 알아볼게요. 작년운입니다. 먼저 작년에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하는 글자가 묘하고 오하고 형과 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좀 마음고생이 은근히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는 신축년은 아주 좋은 해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인원이 보충되는 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해라고 보는 거죠. 자, 유능한 인재와 영입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 배지훈 감독은 팀원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해가 되는 겁니다. 자, 내년입니다. 내년에는요, 22년이 굉장히 좋은 해죠. 사회적으로 돈과 명예를 함께 얻을 수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자리가 안정될 수 있는 해로 볼 수가 있어요. 내년에는 좀 큰 타이틀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연운을 흐름을 보니까요, 2017년, 18년이 가장 힘들었던 해고 2019년 후반부터는 상승으로 쭉 올라가다가 2026년까지는 잘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지훈 감독의 월운을 한번 알아볼까요? 전체적으로 올해는 좋긴 하는데요. 2달만 조심하면 됩니다. 9월하고 10월이 안 좋습니다. 자, 9월, 10월 어떻게 안 좋은지 알아볼까요? 9월은 심리적으로 이게 안정이 안 돼서요. 착각이나 실수가 우려돼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집중력을 발휘해야 문제없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10월은 금전 지출이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달에 함부로 돈 꿔줬다가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돈 꿔주는 거는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다칠 수가 있어서 부상 이런 거 건강에는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9월, 10월 2달은 반드시 조심하시고요. 그게 지나고 나면 10월, 12월, 1월 이런 달에는요. 전체적으로 일에 대한 성과가 잘 나오고 금전운도 좋은 달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는 아주 잘 될 거고 내년 2022년으로 무난하게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디를 맡고 있는 웨이님의 사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일주인데요. 웨이님은 말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하다가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가끔은. 그래서 자기 제어를 좀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제어가 잘 되는 이유가요. 이 월에 정사라는 불이 있기 때문에 이 스스로 제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재주가 되게 많습니다. 말도 잘하고 여러 가지 맡겨진 일은 잘하는데 한 가지 일에 빠지면은 깊이 빠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게임하는 분들은 그런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몰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월이 정사라는 기운이 있는데 이거는 부모님의 환경이 좀 엄격한 집안에 산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사실은 웨이님한테는 도움이 되게 됩니다. 목기운이 부족하거든요. 목기운이 부족한데 이런 경우는 그 과음, 과식, 먹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기운이 의미하는 초록색, 파란색 이게 본인의 사주에 잘 맞습니다. 자, 이번에 웨이님의 대운을 한번 알아볼까요? 7살에서 16살 이 시기는요. 환경이 별로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거나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시기가 돼요. 다만 이런 운에서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예체능 활동하기는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게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대운이 17세에서 26세 운입니다. 이 운은 을묘대운은 정제라는 운인데요. 이게 재운이 잘 들어오는 운입니다. 그러면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게 돈이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공부보다는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돈을 잘 벌게 됩니다. 그 다음 대운인 27세에서 36세 이 운도 재물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웨이님은 요 17세에서 36세 운이 일생에서 먹고 살 돈을 다 버는 운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벌어서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6, 47 이런 운도요. 경제활동은 쭉 할 수 있는데 66세까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잘 하면서 살 수 있는 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 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의 내용은 이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건 참고를 하시도록 하고요. 좋은 달과 조심해야 되는 달 이것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웨이님은 올해 이 조심해야 되는 달이 좀 많아요. 전반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달이 4월하고 5월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4월은 어떤 착각, 착오, 판단 미스 이런 게 있고 5월에는 몸과 마음이 힘든 달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전반전에는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좀 나아지죠. 후반기에서는 10월이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 10월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요. 이렇게 다운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전체적인 흐름이 다운되지만 내실을 기하고 실력을 키워야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 22년부터는 운의 흐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올해는 11월부터 운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11월, 12월, 1월 이런 달이 좋아지니까 후반기에 기대할 필요가 있고 내년을 한번 도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다른 팀들의 사주 분석을 해보진 않았지만 농심팀의 사주를 전체적으로 리뷰해 보면 팀원들의 운세가
모두 골고루 좋다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게임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건 노력과 실력이겠지만 최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들의 경기에서는 사소한 실수 하나 사이에서 경기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운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법인데 선수들과 감독님의 사주가 모두 좋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심 멤버분들 플레이오프 때도 좋은 성적 내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꼼꼼히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농심 레드포스 팀원들 간의 궁합을 살펴볼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사주 테라피 어플리케이션에 농심 레드포스라고 쿠폰을 입력해 주시면 하트 100개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사주가 궁금한 셀럽, 연예인의 이름과 이유를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발전하는 사주 테라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